취임한 지 11일 만에 하나회를 쓸어버린 상남자 김영삼 대통령. 하지만 경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해 IMF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 과감한 개혁의 상남자일까요? 아니면 경제를 폭망시킨 무능의 상징일까요? 빛과 그림자가 선명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삼은 1927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나이가 만 26세로 현재까지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정 역사상 단 3명밖에 없는 무려 9선의 국회의원입니다. 그의 정치 인생 초반에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의 전면에 섰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을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YH 무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의 위장 폐업에 항의하던 노동자들과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당시 총재였던 김영삼은 국회의원에서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의 신군부에도 맞서 투쟁했습니다. 23일간의 단식 투쟁을 통해 전두환의 독재를 미국과 유럽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월 민주항쟁으로 얻은 1988년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의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결국 12.12 사태의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비판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990년 그는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함께 3당 합당을 선택합니다. 이 결단은 배신자 비판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문민정부 출범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1993년 김영삼은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문민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취임하자마자 그는 개혁의 칼을 휘두릅니다. 특히 그의 타겟은 하나회였습니다. 하나회는 군대 내 비밀 사조직으로 육사 11기생들, 특히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가입도 탈퇴도 어렵고 비밀 서약까지 하는 등 군대 내 조폭 같은 조직이었습니다. 몇 년간의 신상 조사를 마치고 전두환이 따라주는 와인을 마시면 가입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마치 조폭 영화 한 장면 같죠. 하지만 이들은 군사 쿠데타로 세워진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부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행정까지 쥐고 흔들었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멤버가 아니면 진급도 어려웠습니다. 군대 내 주요 요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 공기업 사장 등을 차지하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1993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삼은 단칼에 이들을 숙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지도 모르는 쿠데타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죠. 93년 3월 8일 취임 11일째 되는 날 김영삼은 당시 권영의 국방장관을 은밀히 부릅니다. 80년대 신군부의 전두환 대리인으로 불렸던 육군 참모총장 김진영과 기무사령관 서완수를 경질하며 하나회 숙청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른바 3.8 대첩이었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장군 18명을 전역시켰습니다. 모두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군부 권력의 정치 개입을 사실상 종식시켰고 군을 완전히 정부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반란과 내란 혐의로 기소하며 군부 권력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이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전격 단행합니다. 가명, 차명, 무기명 거래를 금지하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박습니다. 이전까지는 정치권과 관료사회와 재벌 사이에서 차명 계좌가 비자금과 로비 자금의 통로로 널리 쓰였습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오가던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드러났고 한국 경제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뭔가 바뀌고 있다는 희망을 체감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본인의 재산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드러난 94명에 대해 사퇴 권고, 140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발표됩니다.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막대한 재산이 낱낱이 드러나자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자도 감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의 상징 같은 청와대 칼국수가 있었습니다. 국빈 방문 시에 유명 호텔에서 공수하던 만찬 음식을 지금처럼 청와대에서 직접 만들었고 불필요한 의전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공식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 대신 단촐하게 차려진 칼국수로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상식, 정부가 통제하는 군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원칙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그는 역사적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입니다. 1926년 지어져 70년 동안 식민지의 상징으로 경복궁을 가리고 있었던 조선총독부 청사가 마침내 철거되었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식민잔재 청산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철거를 하기 전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한 기자회견은 유명합니다. 이처럼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은 한국 사회 곳곳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그림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갚아야 할 돈은 1,500억 달러가 넘었지만 외환 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경제는 안전하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 호황으로 기업들은 무리하게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기업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돈을 빌려줬던 것이죠. 그 빚이 쌓이고 쌓여 결국 부채를 못 갚은 기업들은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97년 1월 23일 한보 철강의 부도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오대우, 상영, 동아그룹,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하루에 1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폭망이었습니다. 한국은 마침내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550억 달러, 약 7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 전국 사업장의 체불임금 금액은 6,480억 원에 달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고가 바닥난 상황이라 나라에서 지원할 형편도 못 됐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혹독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폭증했고 97년, 98년에는 자살률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금을 모아 나라를 살리려 했습니다. 이렇게 석 달 동안 모은 금이 227톤으로 22억 달러 어치, 지금 돈으로 2조가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빚을 갚아 나갔고 결국 2001년 8월 23일 IMF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분명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군부의 정치 개입을 끊어내고 과감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평가가 엇갈립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대통령, 그것이 바로 김영삼이라는 지도자의 복합적인 유산일 것입니다.